안녕하세요. 엘리 김미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양소의 소화와 흡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은 각종 음식을 통해 영양을 보충하는데요. 인간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섭취해야 하는 영양소의 소화 과정과 흡수 과정을 이해한다면 건강을 유지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서울 아산병원의 내 몸 둘러보기 유튜브 영상을 많이 참조하는데요. 여러분도 인체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내 몸 둘러보기 영상 시청을 권장합니다. 영양소가 우리 몸의 조직에서 제 역할을 다하려면 음식이 소화기관을 거쳐 소화되고 영양소로 흡수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소화기관이라고 하면 위와 소장, 대장 정도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소화기관은 구강부터 시작해서 인두, 식도, 위, 소장, 대장, 직장, 마지막으로 항문을 통해 배설되기까지 모두를 포함합니다. 구강은 다른 장기에 비해 기능과 감각이 발달해 있어서 구강의 구조를 한번 보시면 입술과 치아, 혀와 잇몸 등을 볼 수 있어요. 구강이 하는 일은 말을 하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소리를 내거나 또 숨을 쉬거나 맛을 보거나 하는 일을 하지만 음식을 씹어서 삼키는 저작 운동을 합니다. 씹고 삼키는 저작 운동에서 중요한 일을 담당하는 치아와 혀는 침샘에서 분비된 침으로 음식을 골고루 섞어주어 씹는 정도에 따라 잘게 다져서 목구멍 뒤로 삼키는데요. 이때 탄수화물의 최종 분해산물인 포도당 같은 단당류는 소량이 입안에서 흡수되기도 합니다. 귀밑샘, 턱밑샘, 혀밑샘에서 분비된 침 속에는 아밀레자라는 전분 가수분해 요소가 전분, 즉 탄수화물을 전분 덱스틴으로 분해해 줍니다. 1차적으로 탄수화물만 소화가 돼서 삼켜진 음식물은 인두, 식도를 거쳐 위로 들어가는데요. 잠깐 목의 구조를 살펴보고 가자면 인두, 여기가 인두고요. 목뼈 앞으로 식도가 위치해 있고 그 앞쪽으로 후두를 통해 기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림처럼 후두개가 열려 있어서 숨 쉴 때 공기가 들어오고 음식물을 삼키면 후두개가 닫혀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지 않고 식도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이 후두개가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음식물이 가도록 하는 것 말이죠. 식도는 길이 약 25cm, 자기 엄지손가락 굵기 정도이며 기다란 관 형태의 장기인데요. 특별히 식도에서는 소화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식도는 삼킨 음식물을 연동운동을 통해 위로 내려보내는 통로인데요. 시작과 끝부분에 조인근이 있습니다. 위쪽에 있는 상부식도 조인근은 공기가 식도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래쪽에 있는 하부식도 조인근은 위선과 윗속의 음식물이 역류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알파벳 J자 형태의 위는 겉은 매끈하지만 안은 주름진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주름벽 때문에 위에서 소화 기능을 잘 할 수 있는데요. 주름관을 자세히 살펴보면 위샘과 각각의 세포는 위액을 구성하는 여러 물질을 분비하는데요. 여기 보면 벽세포, 장내분비세포 등이 보이시죠? 벽세포는 염산을 배출해서 위액을 강한 산성으로 만들고 윗속으로 들어온 세균도 죽입니다. 장내분비세포는 위액과 함께 위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호르몬을 분비해 주죠. 또한 위세포에서는 보호액을 내보내 위 내벽을 코팅해줘서 강한 위산으로부터 위를 보호해줍니다. 이처럼 위는 음식물을 위액과 섞어 저장했다가 십이지장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데요. 위에서는 단백질만 소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위샘에서 나온 단백질 분해 효소가 처음엔 펩신노겐 형태로 분비되는데 이 효소가 펩신으로 변화되어 단백질을 폴리펩타이드 형태로 잘게 부셔서 십이지장으로 이동시킵니다. 위에서는 단백질만 소화작용이 일어나고 탄수화물이나 지방은 소화가 되지 않은 채로 십이지장으로 넘어갑니다. 밥과 같은 탄수화물 식품은 입에서 침 속의 아밀라제 효소에 의해서 1차 소화가 일어난 후 위로 침과 함께 들어가지만 아밀라제는 단백질 성분의 효소이기 때문에 위로 들어가면 단백질 분해 효소가 펩신에 의해서 분해되기 때문에 밥을 소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단백질 형태에서 폴리펩타이드 형태로 12지장으로 넘어가면 위 뒤쪽에 위치한 췌장, 즉 이자라고도 하죠. 여기에서 트립신 효소가 나와서 더 작은 단위인 다이펩타이드, 트라이펩타이드로 분해시키지만 아직은 입자가 커서 융턴 안으로 흡수되지는 못합니다. 여기서 잠깐 췌장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 바로 뒤쪽에 위치한 췌장이라는 곳은요. 여기 보시죠. 노랗게 보이는 부분. 여기는 이자라고 하는데요. 췌관이 십이지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약 2리터에서 3리터의 췌장액과 소화효소가 췌관을 통해서 배출되는데요. 췌장액은 약 알칼리성으로 무색 투명한데 위에서 넘어온 위산을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또 하고요. 단백질이라든지 탄수화물, 지방을 소화시키는 효소가 섞여 있습니다. 이때 이자에서 십이지장으로 나오는 소화효소는 탄수화물을 소화시키는 아밀라제가 분비되고요. 지방을 소화시키는 리파제, 또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트립신이 분비되어서 본격적인 소화를 시켜줍니다. 여기서 잠깐 쓸개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간에서 만들어져 담간을 통해 배출되는 쓸개즙은 소화효소는 아닙니다. 지방은 크기가 크고 기름이라서 리파제 지방 분해 효소가 소화를 시키려 해도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때 쓸개즙이 유화작용을 해서 리파제가 쉽게 소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는데요. 빨간색이 지방 덩어리고 파란 게 쓸개즙이라면 쓸개즙이 지방 덩어리를 감싸서 소화효소가 분해하기 쉽도록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공격할 수 있도록 말이죠. 정리하면 지방은 담간을 통해 나온 쓸개즙에 의해 지방이 유화되면 이자에서 나온 리파제에 의해 지방이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되어서 소장 융털의 암주칸을 통해 흡수되어 림프관으로 이동됩니다. 소정의 융털은 뒤에 가서 설명드릴게요. 단백질은 위에서 펩신에 의해 폴리펩타이드 형태로 분해되어 십이지장으로 넘어가면 이자에서 배출된 트립신이 다이펩타이드와 트라이펩타이드로 분해시켜 소장으로 넘어가면 장액 속의 펩타이즈가 단백질의 최종 분해 형태인 아미노산으로 소화시켜 소장 용털의 모세혈관에서 흡수하여 혈액으로 운반되도록 합니다. 탄수화물은 이자에서 나온 아밀라제에 의해 다당류를 올리고당 3당류 형태로 2차 분해시킵니다. 다시 소장의 공장 부분으로 가서 아밀라제가 더 분비되어서 2당류, 단당류 형태로 분해시키고요. 탄수화물의 최종 분해산물인 단당류로 분해시켜서 결국 소장 용털의 모세혈관을 통해 혈액으로 흡수됩니다. 탄수화물의 소화 과정을 정리하면 입안에서 아밀라제가 나와 1차적으로 소화시키고 두 번째 십이지장에서 아밀라제가 나와 2당류와 3당류로 소화시키고 마지막 세 번째 소장의 공장에서 아밀라제가 나와 단당류로 최종 분해시켜 용털의 모세혈관에서 흡수됩니다. 단백질 소화 과정을 정리하면 처음에는 위에서 펩신이 나와서 1차적으로 폴리펩타이드로 분해시키고요. 두 번째 십이지장에서 트립신이 나와 다이펩타이드, 트라이펩타이드로 분해시키고요. 마지막 세 번째 소장의 공장에서 펩타이즈가 나와 아미노산으로 최종 분해시켜 용털의 모세혈관에서 흡수됩니다.
지방의 소화 과정은 다른 영양소와는 달리 십이지장에서 리파제 소화 요소가 나와 슬개즙으로 유화된 지방을 분해합니다. 음식물은 소장 내에 약 3시간에서 10시간 정도 머물면서 매 4, 5초 간격으로 수축하고 이완하는 소장의 연동작용을 통해 소장을 따라 아래로 이동하면서 소화되고 흡수됩니다. 음식이 영양소로 최종 분해되면 소장의 용털에서 흡수되는데요. 지금부터 소장과 용털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몸의 장기 중 길이 약 9m로 가장 긴 소장은 크게 세 부위로 나뉘는데요. 위와 췌장과 연결되어 소화가 시작되는 십이지장과 장액이 분비돼서 소화와 흡수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공장, 소장에서 가장 긴 회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십이지장은 위로는 위와 옆으로는 췌장과 연결되어 췌장액과 함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가 나오고 슬개즙이 나와서 소화를 돕는데요. 길이 약 30cm이고 C자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공장은 길이 약 2.5m로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 바로 이곳에서 최소 단위로 분해됩니다. 탄수화물은 단당류로,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지방은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됩니다. 주름과 용털로 이루어진 공장은 용털이 촘촘하게 되어 있어 많은 양의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는데요. 가장 작은 단위로 분해된 영양소는 용모의 모세혈관과 암죽관을 거쳐서 필요한 곳으로 이동이 됩니다. 용털, 즉 용모를 하나 떼어놓고 살펴보면 용모 안에 모세혈관도 있고 유미관도 있고 신경도 있습니다. 유미관은 암죽관이라고도 하는데 지방산, 글리세롤, 지용성 비타민 등 지용성 영양소를 흡수합니다. 모세혈관은 모세혈관이 그물처럼 얽혀있다고 해서 모세혈관 그물이라고도 합니다. 이 모세혈관에서는 포도당 같은 단당류와 아미노산, 수용성 비타민 B, 수용성 비타민 C, 무기염류 등 수용성 영양소가 흡수됩니다. 유미관에서 흡수된 지용성 영양소들은 림프관을 따라 심장으로 흘러들어가고 모세혈관에서 흡수된 수용성 영양소들은 쇠둔맥을 시작으로 혈관을 타고 간문맥, 간을 거쳐 심장으로 들어가 온몸에 필요한 곳으로 전해집니다. 소장에서 가장 길이가 길고 마지막 부위인 회장은 맹장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회장은 공장보다 주름이 적고 두께가 얇으며 대부분의 영양소를 흡수하지 않지만 비타민 B12와 담즙산염은 재흡수합니다. 대장은 회장과 맹장 사이의 관략근에서부터 항문까지를 말하는데 맹장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S상결장, 직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장의 길이는 약 1.5m로 전체 장 길이의 20% 정도입니다. 대장의 시작 부위인 맹장은 인체의 면역 발달에 관여하고 수분과 염분을 흡수합니다. 결장은 모양과 방향에 따라서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구불결장 또는 S상결장이라고 부릅니다. 횡행결장에서 수분을 흡수하고 하행결장에서는 소화되는 음식을 고형화시켜서 저장하고 있습니다. 대장벽에는 용모가 없어서 효과적인 흡수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소장에서 소화 흡수되지 않은 성분들은 대장의 연동운동과 분절운동을 통해 섞이고 고형화시켜 밖으로 배설시키는데요. 수분과 전해질, 그리고 대장 내 박테리아에 의해 합성된 일부 비타민인 판토텐산, 비오틴, 비타민 B12, 비타민 K 등과 그리고 짧은 사슬 지방산은 대장에서 흡수됩니다. 간단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좀 많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각 영양소가 인체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지금까지 엘리 김미선이었습니다.